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수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가을 장마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 부슬부슬 비가 오더니 점심에 화창하겠습니다. 정말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뭘 해도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실 그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니까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가 있어서 기사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그 제도와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기가 돼 있죠. 우리나라 이제 현재 시대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것은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의 처분의 자유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최소한의 일정 부분만은 남겨주라고 하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실 필요 없다. 위헌 소송이 지금 제기 중에 있죠. 그래서 사실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유류분 제도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니다. 아직까지는 편중돼서 상속이 되니까 상속이 돼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이제 팽팽합니다. 어찌됐든 유류분 제도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상속분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미루고 계신 분들은 좀 서두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1년도 8월 21일, 불과 20일이 안 됐죠. 이때 대법원 판결 나온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 제목은 그렇습니다. 왜 남동생만 상속을 많이 받아? 라는 제목으로 누나들의 반란입니다. 일단 아들에게 편중돼서 아버님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주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파트 하나를 딱 남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유류분 상속분은 얼마인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안을 보면요. 아버님이 생전에 약 36억 정도 되는 재산을, 그러니까 누나가 셋이었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남매한테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걸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주셨으면 좋았는데 아들에게 편중이 돼서 대단히 많이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딸들은 약간만 이렇게 분배해 준 상태에서 사시던 아파트 4억 원짜리를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주신 재산이 36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남겨놓으신 재산 아파트가 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40억 정도가 이제 상속 재산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하고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은 어떻겠는가라는 판결이 나와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 40억이라는 금액은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금액을 임의대로 산정한 거고 실제 판례에서는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생전에 36억을 주셨고 4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등법원까지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4억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남겼으니까 사용제지 않습니까? 상속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억씩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유류분 부족에게서 1억 원을 빼고 나머지만 남동생이 이렇게 반환해줘라 누나한테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인정을 한다. 부족분은 많이 가져간 남동생이 누나들에게 반환해줘야 되는 것도 맞다. 그렇지만 당연이라고 했던 전제가 틀렸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라 라고 하면서 고등법원으로 이제 파기환송시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변호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가 죽기 전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이제 변호사로서 직업을 이제 끝나게 되져서 아마 파기환송을 받아낸다라고 하면 변호사로서는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파기환송까지는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1심하고 고등법원 2심은 이제 결론이 같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를 남겼으니까 사용자가 1억씩 가져갔다고 치고 나머지 36억을 가져간 남동생이 얼마를 반환해야 되는가라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들어갔더니 생전에 이제 남동생한테는 많은 부분을 줬죠. 딸 셋한테는 막내 딸한테는 1억 원을 주고 둘째 딸한테는 2억 원을 주고 큰 딸은 3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억 원 정도는 이제 딸들이 받아갔고 나머지 이제 36억에서 30억을 그 아들한테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갔죠. 그럼 이때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자산은 그렇게 합니다. 이미 지급했던 돈하고 남아있는 재산을 전부 합합니다. 남동생한테 주었던 30억에다가 딸들한테 1억, 2억, 3억, 6억을 준 걸 더하면 36억이죠. 거기다 아직까지 분배 안 한 남아있는 아파트 4억을 더하니까
40억이 됩니다. 그럼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본래 받았을 상속분의 절반을 가지고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본래 지금 재산이 40억이니까 그거의 절반은 20억입니다. 20억이라고 계산을 딱 두고 20억을 4명이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각자 5억씩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큰 딸은 3억을 받았으니까 2억이 부족하고요. 둘째 딸은 2억 가져갔으니까 3억이 부족하고요. 막내 딸은 1억을 가져갔으니까 4억이 부족합니다. 이걸 남동생이 이제 지급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파트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세로 봤을 때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계산을 하면서 이 아파트가 4억이 남았는데 당연히 4명이 공동으로 1억 원씩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1억을 뺀 나머지 차액만 남동생이 반환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그 아파트를 1억 원씩, 1억 원씩, 1억 원씩, 1억 원씩 가져갔는지 확인해 봤느냐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상속분대로 4분의 1씩 가져갔을 거란 계산하에서 나머지 차액을 줘라 라고 했던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이제 예시를 준 거죠. 남아있는 40억 전체 재산 중에서 아들한테 30억이라는 재산을 편중해서 줬어요. 그 30억을 가져간 남동생 입장에서는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나눌 때 나는 만을 가져갔으니까 이건 다 누나들이 가져.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겼다고 해서 당연히 4분의 1씩 1억씩 가져갔다라고 한 전제가 틀렸다. 그래서 실제로 4억 원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분배됐는지를 확인해봐라. 확인해보고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심하고 2심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남겼던 4억 원이 실제로 어떻게 분배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됐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꼭 집어서 이제 판결을 내리신 건데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판사님들이란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사실 법조인들이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유류분 계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희가 몇 번을 검토를 해도 정말 실수가 많은 서면 중에 하나가 저희가 유류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저는 내심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혼도 물론이지만 상속사건을 주로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아직은 유류분 제도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막내딸한테 1억 주고 아들한테 30억을 주고 너무나 큰 차이로 아직까지도 아들에게 편중해서 재산을 많이 주시는구나. 세 번째,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딸들이 이렇게 남동생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송이 끝나고 나서 예전처럼 명절에 모여서 부모님 제사도 지내고 경조사 때 모여서 축하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를 살 수 있을까요? 역시 부모님이 이렇게 너무나 공평하지 않는 이렇게 지급된 재산 때문에 결국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소송으로 얼룩지고 왜 이런 세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을까? 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많으실까? 이런 부분이 좀 씁쓸한 사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세요. 소송 왜 하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막상 다쳐보세요. 이게 감정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한을 갖게 하는 거죠. 부모님들의 재산, 물론 부모님이 다 모으신 거지만 그것을 인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